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김찬입니다. 네, 오늘도 PD님이랑 이제 또 하게 됐는데요. 네, 오감이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2023년 새해 첫 주말에 열린 아시아리그 경기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새 시리즈가 펼쳐졌었는데요.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쿠시로에서는 크레인즈와 그리츠가 만났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크레인즈가 승리했습니다. 5대3 승리였고요. 오초 유세이가 2골 활약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그리츠의 대반격이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3골을 몰아치며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왔고 2, 3피리어드에도 한 골씩 추가하며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엘릭스 라우터가 1골 2도움으로 승리를 이끌었고 전날 5실점했던 오노코에이 골리는 이날 38세이브 1실점으로 승리를 지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토요일 경기가 좀 유독 재밌었던 것 같은데 골이 많이 났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점씩 계속 주고받으면서 좀 엄청 팽팽한 경기 내용이 이어졌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바디 컨택하는 과정 중에도 좀 과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는 우리가 항상 칭찬하던 크레인즈 특유의 이제 디펜스, 견고한 수비랑 또 패스 플레이 이런 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입히 들으면서 이제 점점 페이스를 조금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에 좀 다량 실점을 하면서 많이 이제 힘이 빠져 보이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네, 그리츠가 개인적으로는 실점하는 장면들이 다 이렇게 상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실수나 턴오버에 의해서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골텐딩 부분에서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나왔던 것 같고요. 크레인즈가 한창 주가를 올리던 때하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이 좀 빠졌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들쭉날쭉한 기복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던 것 같고 그리츠는 마찬가지였네요. 그리츠도 들쭉날쭉했던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인라인이 살아나면은 어느 정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는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스는 진짜 많이 났는데 별로 위협적이거나 좀 결정적인 그런 찬스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8분의 PP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걸 또 살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삿포로 시리즈입니다. 레드이글스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2, 3위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1피리어드 레드이글스가 시바타 츠고토의 선제골로 앞섰고 3피리어드 중반 아이스벅스의 스즈키 유타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에서도 소득이 없었던 양팀은 승부샷까지 갔는데요. 결국 타카하시 세이지가 승부샷에서 모두 골을 성공시키면서 레드이글스가 승리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레드이글스가 또다시 폭풍골을 몰아쳤습니다. 1-3라인에서 6골이 터졌고 6대1 승리를 거둔 레드이글스였는데요. 슈팅수가 31대 1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리즈를 수입한 레드이글스는 3위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팀 이제 이번 시즌 좀 전적을 좀 봤거든요. 근데 시즌 첫 번째 경기가 두 팀이 맞붙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번 시리즈와 좀 비슷하게 연장전으로 가서 첫날에 조금 힘든 경기를 해서 결국 이글스가 이기긴 했지만 그렇게 갔고 또 다음날 3대0으로 또 크게 이기고 또 약간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레드이글스가 일단 승부샷까지만 가면은 올 시즌 4번 갔는데 다 이겼거든요. 그중에 H양도 껴 있었고요. 이기는 방법을 이길 줄 아는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리즈였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한번 그런 부침이 있으면은 또 금방 피드백이 적용이 돼서 다음 경기에서는 또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도 참 상위권다운 팀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뭔가 아이스벅스한테 한 번도 진 적은 없지만 항상 1점 차 막 이런 식으로 힘든 게임을 했었죠. 힘든 경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이스벅스한테는 좀 간절한 1승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경기 보는데 되게 평소보다 더 악착같이 하고 뭔가
끈질기게 하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받칠만 하죠. 그 정도로 계속 지면은. 네. 특히나 이번 시리즈 뭐 나리사 유타 꼴리도 그렇고 정말 로만 벤커트 꼴리가 2경기 모두 나왔었는데 뭐 2번째 경기에서 뭐 6실점 하긴 했다지만 그래도 위기 상황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즌 초반 그렇게 기복이 심했던 모습은 또 아니었거든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모습을 보여줘서 뭐 아이스박스도 마찬가지고 레드이글스도 마찬가지고 이 꿀텐딩이 안정돼 있을 때 또 나오는 팀의 힘이 네. 굉장히 센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꿀텐딩 잘하는 게임은 또 저는 재밌어 하거든요. 네. 득점이 많이 안 나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HL 안양의 하찌노의 원정입니다. 요즘 전일본 선수권 우승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프리블레이즈와 2연전을 치렀는데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1피리어드 5대3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송영철의 선제골로 먼저 앞섰던 HL 안양이었습니다. 하지만 2피리어드 다나카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요. 3피리어드 중반 신상우가 귀중한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했습니다. 득점이 많지 않았던 경기 일요일에도 이어졌는데요. 3피리어드 초반까지 0의 균형을 잃었던 양팀은 프리블레이즈가 파워플레이 찬스를 연속으로 살리면서 단숨에 2대0으로 앞섰습니다. HL 안양은 엠티넷 공격까지 펼쳤고 경기 종료 30초를 남겨두고 나미드의 추가골로 한 골 추격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엠티넷 공격을 펼쳤던 HL 안양이었지만 상대 블루라인에서 이뤄진 페이스오프를 따내지 못하고 결국 엠티넷 골까지 험납하게 됩니다. 3대1 프리블레이즈의 승리였고요. HL 안양은 하찌노의 원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합니다. 이번에 그 프리블레이즈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일본 스타일 하키의 대명사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요. 그다음에 개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막 단순히 드리블을 잘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막 얕게 한다고 하죠. 좀 머리를 잘 쓰죠. 네, 네.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서는 되게 약 올리는 네.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먼저 토요일 경기에서는 프리블레이즈가 상대를 좀 견제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같이 좀 본인들 패턴대로 경기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숏핸디드 상황에도 이제 슛 찬스를 만들어서 나온다던가 D존에서 이제 턴오버가 났을 때 진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빨리 득점하는 공격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고 좀 이런 모습 보여줬어요. 시즌 초중반 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좀 더 물러서서 더 내려와서 그렇게 플레이를 펼치고 네. 뭔가 빠른 공격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계속 끊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전일본 건 때도 그랬고 크레인즈와의 시리즈 때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강하게 비비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났던 시리즈였고 근데 또 HL 안양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 플레이에 딱히 크게 막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래서 뭐 늘 보여주던 좋은 모습도 많이 나왔고 찬스들도 많았고 근데 오히려 프리블레이즈가 1피 때 페널티만 4번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때 실점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HL 안양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때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네.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특히 이제 5대3 파워플레이까지 연속으로 페널티가 나오면서 네. 찬스가 얻어서 그런 걸 살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븐 스트렝스 싸움에서는 뭔가 주도권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답답한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마음대로, 계속 뜻대로 되지는 네, 않고 나왔던 것 같고 또 특히 하타미 치카즈 콜리가 2경기 동안에 계속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역시 한두 번 이겨보니까 네. 예, 어느 정도 옛날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네. 그래서 HL 안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주도권을 갖고 있고 충분히 골 찬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골이 안 났나 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일요일 경기 때는 그런 프리블레이즈의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가 좀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모두 다 잘 보면 슈팅이 거의 2배로 차이가 났거든요, 양 팀이. 근데도 결과는 이제 정반대의 결과가 난 걸 보면 네.
네. MT넷 일찌감치 시작해서 제발 한 골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참 힘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까지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여전히 HL 안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7할 5푼의 승률입니다. 2위는 레드 이글스입니다. 홈에서 시리즈를 수입하면서 HL 안양을 턱 밑까지 추적해왔습니다. 3위는 아이스벅스입니다. 레드 이글스에게 2패한 것이 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4위는 5할 승률의 크레인즈고 5위와 6위는 그리츠와 프리블레이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리그는 이번 주 올스타전 주간으로 정규리그는 잠시 쉬어갑니다. 돌아오는 21일부터 재개되겠는데요. 레드 이글스는 크레인즈와 홋카이도 더비를 앞두고 있고 아이스벅스는 프리블레이즈를 홈으로 불러들여 연패 탈출을 노려봅니다. HL 안양은 요코하마 그리츠를 상대하기 위해 다시 일본 원정길에 오릅니다. 네, 또 아시아리그 올스타전이 또 이제 오랜만에 열리게 되는데 제 기억에는 예전에 한번 도쿄에서 열려서 그때 김기성, 김상우 선수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네. 코로나 시즌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됐고요. 각 팀마다 뭐 일단 투표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다 득표한 선수들 더 하고 이제 감독 팀 추천으로 해서 보통 팀당 한 6명, 7명 정도 합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L 안양도 아마 SNS 통해서 보셨을 텐데 보니까 일단 골리 최다 득표 메탈튼 선수가 뽑혔고 디펜스에서는 이동구 선수가 최다 득표를 올렸고 그다음에 포워드에서는 이주영 선수가 인기가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영 선수가 뽑혔고 그리고 이제 안진희 선수, 이영준 선수, 송영철 선수가 또 이제 감독 추천으로 해서 올스타로 선발이 돼서 이번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올스타전을 치르게 됐고요. 프리블레이즈에서는 김윤재 선수 또 뽑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투표로 뽑혀가지고 또 뭐 말로는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뽑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나 막 뽑히는 그런 또 맞아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뽑는다 해도 그쵸. 그 많은 선수들 중에 또 뽑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또 인기의 척도로 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재밌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서 또 다치지 않게 잘 즐기면서 재밌는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고 글쎄 중계해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주겠죠? 네.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돈 내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멀리서나마 또 응원하면서 돌아오는 또 아시아리그 시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U18 여자 대표팀 세계선수권 디비전 1B 대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네. 밤에 첫 경기가 치러졌는데 폴란드, 개최국 폴란드하고 경기가 치러졌는데 스코어가 좀 많이 났어요. 네. 1피리어드에 한 골이 나왔고 1대0 그다음에 2피리어드 때 또 2골 추가로 먹고 3피리어드 때 3골을 연달아 먹으면서 이제 6대0 결과가 나왔는데 네, 슈팅 수가 42대 7이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우리 진영 안에서 대부분의 플레이가 펼쳐지다 보니까 이 정도 격차가 나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네요. 그 조금 아쉬웠던 거는 9월에 이제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물론 멤버도 조금 바뀌고 상황도 조금 달라진 게 있지만 그때 2대1 났었는데 이렇게 좀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게 좀 어떻게 보면 결과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물론 폴란드 팀도 강팀이고 이제 준비 많이 해서 나온 게 보였고요. 홈이니까 더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실책으로 먹은 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체인지 타이밍이 미스가 나서 아예 골대 앞에 노마크 찬스를 줬다던가 좀 이런 점이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실력적인 걸 떠나서 집중력의 차이겠죠. 어떻게 보면 좀 실수가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실점을 조금 줄여줬으면 더 이제 힘이 나서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실책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선수들도 이제 다운되고
분위기도 다운되고 좀 힘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되던 플레이도 안 되고 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제 남은 경기들이 있는데 당장 이제 대만하고의 경기가 또 다가오는데 대만하고는 또 붙었던 전적이 있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죠. 대만하고도 이제 사실 대만 초청 경기를 몇 년 전에 이제 대표팀이랑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수준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이제 뭐 대만이 이 정도다라고 예측을 하고 나간 게 사실 있어요. 근데 그때 9월에 이제 대만한테 잡히면서 그쵸. 네, 조금 많이 좀 꼬였던 네. 대회였었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 디비전에서 쉬운 팀은 하나도 없고 그쵸. 네. 우리나라보다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가야겠죠. 이제 우리 레벨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좀 더 나아가려고 해야지 이제 당연히 이긴다라는 생각은 이제 할 수가 없죠. 할 이제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가 하필 또 대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네요. 대만을 좀 잡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서 몸 풀렸고 분위기 파악됐으면은 네, 또 어린 친구들이니까 금방 또 적응하잖아요. 맞아요. 다음 경기에서는 또 재밌는 경기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더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경기 일정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3일 새벽 4시에 대만과 2차전, 15일 새벽 4시에 스페인과 3차전, 16일 새벽 4시에 덴마크와 대회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에서는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유니버시아드 대표팀도 지난주에 출국해서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대회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개의 국가가 출전하겠고요. 6팀씩 2조로 나눠서 예선 풀리그를 거쳐 상위 2팀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 미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영국과 한 조가 됐고 옆나라 일본은 라트비아, 캐나다, 스웨덴, 체코, 우크라이나와 한 조입니다.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13일 새벽 3시에는 카자흐스탄과 첫 경기를 갖겠습니다. 15일 아침 10시에는 개최국 미국과 맞대결을 펼치겠고요. 17일 새벽 3시에는 헝가리와 세 번째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19일 새벽 3시에는 슬로바키아와 네 번째 경기를, 20일 새벽 3시에는 영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갖겠습니다. 보통 유니버시아드 대회 뭐 대학교 축제니까 네. 보통은 이제 4학년 위주로 꾸려져서 굉장히 강팀이랑 맞붙게 되는 정말 흔치 않은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탑 디비전 가야 만날 수 있는 상대들인데 맞아요. 그거를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경험해 본다는 게 굉장히 크게 선수들한테는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녀와서 굉장히 크게 깨달음을 얻었던 선수들은 더 욕심을 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또 노력하고 팀을 찾아보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창훈 골리가 그렇게 해서 대명한 킬러 LG 입단하게 됐던 사례도 있었고, 이한백 골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하이원에 입단했던 계기도 있었고, 뭐 그런 사례들이 기억이 나는데 많이 보고 배우고 또 몸으로 부딪히면서 좀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도 선수로서 또는 뭐 코칭 스텝으로서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양한 학기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였고요. 네, 임PD였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